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7개월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를 의식한 듯 짧은 기간 불꽃처럼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후보 등록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이 의원과 함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방명록에 5월 정신을 되새겨 국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고 새로 조성된 이묘역을 둘러보며 5.18 관련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2 묘역이라 하는데 불을 구덩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예, 아까 문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기회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기도 전에 짧은 기간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중, 4중으로 겹쳐 있고 또 그런 위기를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면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제가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킬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뉴딜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면서 3파전으로 확대됐고 김부겸 의원은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광주를 방문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광주 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 당정청이 보인 엇박자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토론은 비공개로 하고 결론이 나면 딴소리 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부동산은 대단히 민감한 곳이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영향을 받거든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잇따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청년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여성과 청년층의 감성이 실시간으로 당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남도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전남도민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것이 이익일까? 군공항에 오면 소음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안 들릴 만한 곳에 두면 될 거 아니에요. 대권주자 경쟁에서 격차를 좁혀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이다 총리 사이다 발언했는데 또 이재명 지사가 또 사이다 하면 사이다 했는데 두 분의 서로 사이다 맛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호남 출신이어서 대권 도전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제징. 예, 이걸 뭐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슨 흠이 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네, 제가 전라남도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을 왜 그게 문제가 되지요? 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달 이후 광주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 유형으로 불리는 일종의 돌연변입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은 반면 증상은 약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증세가 일단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진행 속도가 워낙 빨라서 치료가 어렵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이후 광주 확진자 15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7명이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대전 방문 판매를 포함해 2차 유행 이후 광주 확진자들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가 변이된 GH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방역당국은 GH 바이러스 특징이 무증상 확진자는 많지만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 사이에선 GH 유형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되는 속도가 빨라 치료가 더욱 어렵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확진자들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확진자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에서 코로나로 숨진 확진자 2명도 무증상 확진자지만 입원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광주의 확진자 가운데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3명이 늘어 10명이 됐고 이 중 중증 환자로 분류된 5명 중 3명도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산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에 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상반기하고는 약간 양상은 다르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는 GH 유형의 특성이 확진자들의 병세 악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어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연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클럽 안,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들로 꽉 찼습니다. 무대에선 춤을 추고 서로 술잔을 건네기도 합니다. 친목을 위해 보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보인 외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50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어겼습니다. 클럽에 모인 이들은 60여 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출입자 명부를 쓰고 있는가 여부랑 그다음에 발열 체크하는지 그다음에 이거 방역수칙 지키는지 그다음에 숫자가 50명이 넘어서는지 뭐 이런 거 지금 집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들은 18일 오후 5시부터 13시간 동안 클럽 업주 A씨에게 클럽을 빌렸습니다. 모임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나가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클럽에 20여 명만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상한 그런 신고를 받고 우리 지역경찰과 우리 강력팀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약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운집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은 클럽을 빌려준 업주 55살 A씨와 모임을 주최한 외국인 B씨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금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9개 업소 4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2045년까지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기업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2045년에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광주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직접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30조 원의 생산 효과와 1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밤중 신안군의 한 농수로에 차량이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사고도 잦은 길이지만 가로등조차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도로 옆 5m 아래 농수로에 처박혔습니다. 차량 앞면은 사고 충격으로 엔진이 날아갈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신안군 지도읍 한 도로가 농수로에 SUV 차량이 추락한 것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119가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 59살 A씨와 친구 B씨 등 3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에어백은 작동했지만 사고 현장 발견이 늦어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박아갖고 이렇게 또래가 있더란께. 다 그래 사람들이 가서 안 했으면 저렇게 받을 수가 없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사고 발생 시각을 새벽 0시 30분쯤으로 추정했습니다. 승용차가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고 충격으로 훼손됐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여 사고 조사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차도를 벗어난 지점입니다. 커브길임에도 가드레일과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 이렇게 사고가 한 차례 정도씩은 나거든요. 근데 저 차도 지금 있는 차도 불과 한 달쯤 전에 지금 그 똑같은 사고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차도 지금 똑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 통행량이 많고 과속도 잦지만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돌진해 A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129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학습권 보장과 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선수가 많은 야구나 축구 지도자 23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광주 전남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지난 18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초청으로 광주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만남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서삼석 의원과 송갑석 의원,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 여론과 보상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이 끝났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목포 고화도에 거치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공동실천회의 등 목포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체를 목포에 거치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교육과 기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참사 6년이 지나도록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빠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최근 인천 등 수도권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정수시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용현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관련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3,45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 등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번 추경안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전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이후 첫 행선지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찾았다며 5.18 광주 정신을 되살리고 지방자치의 불꽃을 피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염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는 자신이 3번째라며 이번에는 좌절되지 않도록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염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